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우리 곁에 리츠, 오랜만에 우리 곁에 리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K리츠, 한국 리츠들이 새로운 자산 편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최근 좀 이렇게 우리 곁에 리츠를 잠시 쉬어갔었는데요. 새해 첫 주 우리 곁에 리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곁에 리츠에서 소개해드릴 자산은 KB스타 리츠의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입니다.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이고, 이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당시에 이제 2022년도 말에 상장을 했는데, 그 상장 당시를 보면 주로 이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로 상장을 했죠. 영국 런던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오피스 두 개를 가지고 상장을 했고, 이 상장 이후에 보면 금리 인상과 그리고 해외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공모뿐만 아니라 사모 시장에도 크게 번지면서, 또 코로나19라는 이 미중유 사태 이후로 또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산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고, 또 금리가 오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024년 초부터는 이제 해외 자산도 편입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해외 자산 편입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KB 스타리츠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최초에는 상장 전에 KB 글로벌 스타리츠도 고려를 했으나, 이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빼고 KB 스타리츠로 붙여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자산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아마 이런 이제 해외 자산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이 속도가 좀 더 빨라졌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연도표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편입했던 해외 자산은 광화문에 위치한 시티뱅크 센터고요. 이 시티은행이 쓰고 있는 자산이고, 임차를 하고 있는 자산이고, 싱가포르계 이제 자산운용사인 캐펠 자산운용이 투자를 할 때 또 일부 에쿼티를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첫 국내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두 개 자산을 편입 추가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인수를 한 게 11월 달에 이제 을지로에 위치한 시그니처 타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를 추가로 이렇게 편입을 해서 국내 자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시그니처 타워와 이제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 같은 경우에 둘 다 이렇게 KB 자산 운용이 계열사들이 자금을 모아서 인수를 하는 거고, 또 KB 스타리츠가 아직 덩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열사들이 주로 투자한 자산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우선주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국내 비중을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 계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동 여의도 이제 정권가에 있고, 이 IFC 근처에 있는 자산인데 지하 7층 지상 21층 규모고요. 이제 1994년도에 준공이 됐고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습니다. 연면적이 약 13,200평 규모인데,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의도 가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의도 가시면 주소를 쳐서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징적인 면이 이제 저층부가 이제 보면 리테일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리테일을 이제 여의도는 보면 점심때 보면 이렇게 직장인들이 이제 점심 먹는 수요로 인해서 리테일 쪽이 상당히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그 점을 공략을 해서 이 캐펠 자산운용이 예전에 인수를 했을 때 저층부 리테일을 많이 늘렸고요. 지금도 상당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상층부 오피스는 공실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주로 이제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사들이 주로 쓰고 있고, 이 건물 자체는 이제 작년에 이제 거래되었던 이제 현대차 증권 빌딩, 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빌딩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빌딩이고, 사실 이 현대차 증권 빌딩이 나왔을 때도 KB 자산운용이 입찰에 참여를 했죠.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현대차 증권에서 우선 매수권 행사하면서 비록 인수는 못했지만, 그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인수한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와 같이 통합 개발도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참여를 했었고요. 이번에 인수한 가격은 이제 평당 2,700만 원 수준인데, 인수 가격 자체는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 방금 말씀드린 바로 붙어있는 현대차 증권 빌딩 같은 경우에 작년 2분기에 평당 2,900만 원 수준에 거래됐고, 또 최근에 거래된 인건 시티 플라자 같은 경우에도 평당 3,000만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또 다른 상장 리츠인 코랑코 더원 리츠가 편입하고 있는 하나증권 빌딩,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이
하나증권에서 이제 매수 선택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거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평당 3천만 원 이상은 충분히 넘길 자산으로 여겨지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로 경쟁력 있는 가격에 매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향후 재개발 시 용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자산도 나중에 매각할 때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매각 차익이 기대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KB스타 리츠가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단 이번에 투자하는 금액은 우선주 15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뭐 COC 6.7% 수준이고, 근데 이제 워낙 이렇게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그런 어떤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직접적으로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KB스타 리츠가 이제 해외 중심에서 국내로 이렇게 리츠 전략을 전환하는, 리츠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어떤 자산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로써 KB스타 리츠는 시티뱅크센터, 강화문에 있는 시티뱅크센터에 이어서 올해 을지로 시그니처 타워 그리고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까지 3개의 자산을 이렇게 리츠에 편입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국내 자산을 늘려가다 보면 추후에 좀 더 큰 자산도 또 실질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큰 자산도 편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KB스타 리츠가 담고 있는 자산들이 여의도와 도심에서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그런 큰 자산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여의도와 도심을 방문하실 일이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곁에 리츠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